20. 브론스키의 생활은 자기가 응당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확고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유달리 행복하였다. 이 규칙들은 극히 작은 범위의 조건들을 포괄하는 것이었으나 그 대신 이 규칙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료한 것이어서 브론스키는 한 번도 그 범위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집행함에 있어 단 1분 1초도 주저할 일이 없었다. 이 규칙들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는 바 도박장의 협잡꾼에게 진 빚은 꼭 갚아야 하지만 양복점의 빚은 치를 필요가 없다. 남자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해도 무방하다. 남을 기만하여서는 안 되지만 남의 남편만은 괜찮다. 모욕한 자를 용서해서는 안 되지만 남을 모욕하는 것은 관계없다 하는 등등의 것이었다. 이 모든 규칙은 서로 불합리하고 좋지 못한 것일 수도 있었으나 어쨌든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한 것이었던 까닭에 그것을 실행하면서 우론스키의 마음이 아주 편하고 떳떳이 머리를 높이 들고 다닐 수 있음을 느끼었다. 다만 최근에 이르러 안나와의 자기 관계로 인하여 우론스키는 자기의 규칙들이 모든 조건을 충분히 규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앞날에는 우론스키로서도 이미 지침을 발견할 수 없는 난관과 의혹이 기다리고 있는 듯이 생각되는 것이었다. 안나와 그 남편에 대한 자기의 현재의 관계는 그에게 있어 간단하고도 명료하였다. 그것은 그가 지침으로 삼고 있는 규칙들에게 명백하고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안나는 그에게 사랑을 바친 점잖은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도 안나를 사랑하였다. 따라서 안나는 그에게 있어 정식 결혼한 아내만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큰 존경을 받아 마땅한 여자였다. 그는 차라리 자기 팔을 잘 뉘우면 잘 뉘웠지 감히 그 여자를 모욕하는 언사로 농하거나 넌지시 그런 눈치를 보이지 못할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무릇 여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온갖 존경을 그 여자 앞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에 대한 관계도 역시 명확하였다. 모두 자기대로 내막을 추측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런 말을 감히 함부로 입에 담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는 이런 말공부를 하는 자들이 다시는 찍소리도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명예를 실제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존중하도록 강요할 각오가 있었다. 남편에 대한 관계는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이었다. 안나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우론스키는 그 여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남편은 단지 방해나 되는 무용지물에 불과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남편의 처지란 잠옷 가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일이 아닌가. 남편이 할 권리를 가진 일이란 오직 하나, 즉 무기를 손에 들고 설분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론스키는 당장에 응할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그와 안나 사이에는 우론스키를 얼떨떨하게 만든 애매한 새로운 내면적 관계가 생기었다. 어제 안나는 자기가 임신했노라는 것을 그에게 알리었다. 그 순간 그는 이 소식과 또 안나가 자기에게서 기대하는 그것이 자기가 이날까지 생활상 지침으로 삼아온 규범에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 어떤 것임을 느끼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래 안나가 자기의 임신에 대한 말을 꺼냈을 때 대뜸 그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남편 곁을 떠나도록 요구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곧 그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다시금 생각을 되씹으면서 그는 될수록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으며 또한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게 비루한 일이나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었다. 남편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나와 같이 살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지금 돈도 없는 신세에 어떻게 그 여자를 데려내온단 말인가? 가령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하자. 하지만 근무에 있는 몸으로
어떻게 그 여자를 데려내올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때에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만, 즉 돈을 장만하고 군무를 퇴직할 용의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생각에 잠기었다. 군무를 퇴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근무를 퇴직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그 혼자만이 알고 있는, 애써 남들에게 숨기기는 하지만 그의 생활에서 거의나 가장 주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 관심사로 그를 이끌어갔다. 공명심은 그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통한 오랜 꿈이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꿈은 몹시 강한 것이어서 지금도 이 욕망은 그의 사랑과 쟁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교계에서와 군무에서의 그의 첫 출발은 성공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그는 그만 큰 실수를 하였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주성을 과시하고 승급을 빨리 하려는 의도하에 상부에서 권고하는 지위를 거절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자기의 가치가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결국 그의 행동은 진에 대담한 것으로 되어 상부에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리하여 좋건 싫건 이제는 자주적인 인간이란 입장을 버릴 수 없게 된 그는 극히 교묘하고 영리하게 처신하면서 그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마치 자기는 누구에게 불평은 하등 없고 다만 남들이 자기 일에 간참하지 말아줄 것을 바랄 뿐이라는 듯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유쾌히 지내고 있으니까 외양을 꾸미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 그는 이미 작년에 모스크바로 떠날 당시부터 유쾌한 기분은 사라졌었다. 그는 무슨 일이고 할 수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인간의 이 자주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이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직하고 선량한 호인물이라는 이외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으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감촉하였다. 그처럼 큰 무리를 일으키고 일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안나와의 그의 관계는 그에게 새로운 광채를 던져주고 그의 마음속에 파고든 공명심의 벌레를 일시 진정시켜 주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이 벌레가 다시금 새로운 힘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중마고로 한 계층, 한 사회의 출신이요, 유년 학교의 동기동창생으로서 학습에서나 운동에서나 장난질에서나 또 불타는 공명심으로서나 항상 그의 경쟁 상대였던 세루프 홉스코이가 두 개의 관위와 그처럼 젊은 장군들에게는 거의 수여되지 않는 훈장을 받아가지고 일전에 중앙아시아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그가 빼츠르부르크에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은 마치 새로이 중천에 솟아오른 휘황찬란한 명성처럼 그의 일을 저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자기와 동갑이요 동창인 그는 벌써 장군이 되어 지금 국가 사업의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편 우론스키 자기는 비록 자주적인 화려한 처지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실 자기 마음대로 자주적인 생활을 즐기겠으면 즐기고 누구 하나 관계하지도 않는 한계 기병대위에 불과하였다. 물론 난 세르프 홉스코이를 부러워하지도 않거니와 또 그럴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의 출세는 오직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나 같은 사람의 출세도 아주 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3년 전에는 그도 나와 똑같은 처지가 아니었던가. 내가 퇴직을 한다는 건 자기 희망의 배를 불살라버리는 것이다. 근데 군무에 그냥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손해볼 게 없거든. 그 여자 자신도 말했겠다. 지금 처지를 바꾸고 싶지 않노라고. 그런즉 그 여자의 사랑에 있는 이상 난 세르프 홉스코이를 부러워할 턱이 없는 거야. 그러고는 천천히 콧수염을 비비꼬면서 그는 탁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한 바퀴 거닐었다. 그의 눈에는 유달리 빛나는 광채를 띄었다. 그는 자기 처지를 해명하고 난 뒤면 의뢰히 느끼는 자신만만하고 편안한 즐거운 기분에 휩싸였다. 이왕의 결산을 보고 났을 때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명백하였다. 그는 면도를 하고 냉수욕을 한 후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